안녕하세요. 쿠킹 클래스 맛있고 멋있게 만들기를 담당하게 된 당뇨병 교육영양사 유혜숙입니다. 임상영양사 정다운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뇨병 캠프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당뇨병을 생활 습관의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은 습관이다 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식사 습관이죠. 당뇨병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 습관인데 여러분들이 참 어렵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내 습관을 바꾸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으로 대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식사 관리 중에서 내 습관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다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 주는 것은 목표예요. 그래서 당뇨병의 식사 관리에 있어서는 첫째는 제때 드시는 습관, 두 번째 알맞게 드시는 습관, 세 번째는 골고루 드시는 습관, 네 번째는 언제나 식사 앞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 하나부터 지켜나가시도록, 그래서 나중에는 이 네 가지를 다 지켜나갈 수 있는 식사 습관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제때라는 말씀 먼저 드리는데요.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뭐 간헐적 단식이다 그래가지고 체중 조절을 위해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뇨인들에게 있어서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당뇨가 되기 전에는 내 몸은 자동이었어요. 그래서 먹으면 그 영양분으로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먹지 않으면 예전에 저장해놨던 것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당뇨라고 진단된 다음부터는 그 자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몸이 변하기 때문에 시간 맞춰서 식사를 제때 드시지 않는다면 저혈당이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제때 드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과식이나 폭식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과식이나 폭식은 우리가 식사 시간을 자기 시간에 맞추지 못하고 식사 시간을 넘겼을 때 과식을 하게 되고 폭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사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이 뭐냐면 3번에 나눠서 식사는 꼭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침과 점심 사이에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녁하고 아침 시간은 14시간을 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24시간을 잡으면 아침과 점심시간에 5시간, 점심과 저녁 시간에 5시간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10시간과 그다음 14시간 후에는 아침을 다시 식사하시는 걸로. 그래서 하루에 식사를 3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인슐린을 맞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3번의 식사보다는 3번의 식사와 함께 중간중간에 간식을 통해서 이게 혈당 조절하는 것을 완만하게 조절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 여기 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중에서 나는 제때 식사하는 습관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알맞게 드세요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맞은 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키, 그다음 현재 체중, 그다음 현재 체중이 내가 좀 비만하거나 해서 체중을 좀 조절할 필요성이 있을 때 내 활동량에 따라서 하루에 먹는 양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이들, 소아 아이들 같은 경우라면 성장 시기에 있기 때문에 나이에다가 나이 곱하기 100 플러스 1000을 해주시는 게 맞는 열량이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열량은 성인을 기준으로 한 열량 처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루에 먹었을 때 내 몸이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최적합한 식사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걸 갖다가 숫자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아쉽다 그럴 때 숟가락을 놓는 그 정도가 가장 알맞은 양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의 몸을 자동차로 비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5명을 실을 수 있는 승용차인지 11명을 실을 수 있는 승합차인지 여러분들이 먼저 구분하신다면 내 몸 상태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정도의 음식을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알맞은 식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맞게 먹으려면 뭘 얼마큼 알맞게 먹는 게 좋으냐. 우리가 물론 식품 교환표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거든요.
식품 교환표라는 것은 음식의 영양분이 같은 것끼리 묶어놓은 상태에서 서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각자가 좋아하는 음식의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각자 기호에 맞게끔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당뇨인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된다, 이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저는 다 드셔도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거 먹으면 안 된다더라라고 들은 말씀 혹시 있으셨나요? 어떤 음식이 있었을까요? 보통 우리가 보면은 가장 쌀밥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밀가루 음식 드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 면을 먹으면 안 된다더라라는 말씀 하거든요. 근데 저는 다 드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쌀밥과 잡곡밥의 차이는 잡곡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소라는 것 때문에 당이 올라가는 시간을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잡곡밥을 드세요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밀가루 음식을 왜 못 드시게 하느냐면 밀가루 가지고 우리가 전을 부쳐서 드시거나 할 때는 식사를 대용하진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그만큼 많이 드신 거라서 밀가루 음식을 주의하시라는 거고, 면 같은 경우는 밥을 드시는 게 빨라요? 면을 드시는 게 빠르세요? 면이 빠르죠. 그래서 빨리 드시는 걸 자체를 자제하시라고 해서 저희가 면보다는 밥을 드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내가 면이 드시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채소랑 같이 이렇게 어우러진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신다면, 내가 천천히 먹어야지라는 생각만 하신다면 면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받으면 면을 드셔도 괜찮고 밀가루 음식 드셔도 괜찮고 쌀밥을 드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드시는 거는 빵을 드시는 거나 감자나 고구마랑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구마를 식사 대신으로 하시는 분이 그렇게 드시는 분보다는 식사하시고 간식으로 고구마나 감자를 드시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밥을 드시는 거나 감자나 고구마는 같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기를 드신다고 더 좋은 영양분이 있거나 두부를 드신다고 영양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드시는 거나 생선 드시는 거나 달걀 드시는 거나 두부나 똑같은 단백질 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좋아하는 기호식품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소인데요. 채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채소가 있는데 꼭 종류대로 색깔별로 드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떠한 채소든지 기본적인 것은 식이섬유소와 비타민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 충분히 드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인데요. 사실은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 기름이 좋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들기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불포화 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참기름, 들기름을 충분히 활용하셔도 괜찮고요. 볶거나 할 땐 식용유를 사용하셔도 괜찮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곧 땅콩이나 호두와 같은 견과류와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태여 반찬에 내가 기름을 충분히 사용하셨으면 꼭 견과류를 먹어야 할까? 사실 그렇진 않다라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같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밥상에 생선이나 고기, 그다음에 나물 종류, 양념을 사용한 기름, 요거만 사용한다면 밥상을 충분히 여러분들의 밥상을 충분히 차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이외에 과일로 간식으로 과일이나 그다음에 우유 같은 거 드릴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식품교환표인데요. 사실 식품교환표는 굉장히 어렵다고 많이 느끼시는데 사실은 쉽게 말씀드리려고 전 노력을 했지만 영양소가 비슷한 거더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트를 한번 가시면 쌀을 파는 코너가 있고요. 고기나 생선 파는 코너가 있듯이 내가 음식을 선택할 때는 영양분이 비슷한 것끼리 충분히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알맞게 드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의 교육을 많이 이제 받으셨을 텐데요. 내 몸에 필요한 열량.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는 1,500칼로리하고 1,900칼로리 드시는 분들을 한해서 제가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일단 설명을 드릴 텐데요. 1,500칼로리라고 하는 것은 대개 키가 한 155 정도 되는 분들이 드실 수 있는 식사량입니다. 그리고 1,900칼로리는 한 170 정도 되는 이제 키를 가지신 분들이 드시는 식사량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이 교환표라고 하는 것은 공유군이라고 하면 밥이나 빵이나 감자나 고구마나 떡을 갖다 그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기준 하에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게 7이라고 하는 것은 교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밥이 3분의 1공기는 뭐 식빵 한 쪽과 같더라라고 하는 그런 표입니다. 아마도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요인물을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얼마큼 먹을 것인지 알맞게 먹는 것으로 해서 오늘은 이제 2라고 쓴 것은 3분의 2 공기의 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있다가 쿠킹 클래스 시간에서는 밥 3분의 2 공기 혹은 밥 1공기 정도 두 가지 타입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기나 생선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4번 내지 5번은 드실 수 있다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나누다 보면 저는 손가락을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손가락 한번 펴보실까요? 손이 5손가락입니다. 그러면 이 손가락을 하루에 3번으로 나눠보시면 돼요. 3번으로. 이렇게 되겠죠? 예. 안 되시면 그냥 이렇게 해서 모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이라고 하는 것이 계란 1개와 똑같습니다. 달걀 1개가 고기 탁구운 크기 하나하고 똑같다는 이야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라고 하는 손가락 하나가 생선 한 토막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두부 5분의 1무와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5개를 갖다가 아침에 하나, 점심에 2개, 저녁에 2개 드실 수 있죠. 그럼 저녁이니까 지금 2개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달걀 하나에다가 고기를 드셔도 괜찮은 거고요. 아, 나는 고기만 먹어야지. 그럼 고기만 드셔도 괜찮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달걀만 2개 드셔도 괜찮다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생선이나 고기나 달걀이나 두부는 몇 개 드시라고요? 하루에 5개. 한 끼에 하나 내지 2개 정도 드시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꼭 종류대로 이걸 갖다가 합산할 필요 없어요. 저희 가서 오늘은 비빔밥하고 쌈밥을 드릴 텐데 쌈밥 드시면서는 계란보다는 고기만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비빔밥에는 계란하고 고기가 같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한 끼에 하나 내지 2개 정도를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채소는 특별히 양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채소를 넉넉히 놔드렸습니다. 채소는 양의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드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하는 거고요. 반찬에 들어가는 기름은 양념류를 사용하는 건 다 괜찮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튀김보다는 구이보다는 삶는 것보다는 생걸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행히 여러분들 생것도 드실 수 있고 찜한 것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조리 방법을 통해서 건강한 식사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식으로 이제 우유와 과일인데 간식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드실 때 여자분들은 대개 우유 1컵 정도, 남자분들은 우유 하루에 2컵 정도 드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자분들은 보통은 이제 밥으로 하면 1공기 정도씩을 드시면 되는데요. 오늘 준비한 밥이 아마 210g짜리 밥일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밥 1공기 정도 분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식단을 가지고 밥상을 한번 차려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밥 1공기에 이거는 이제 170cm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밥 1공기가 되는 거고요. 155cm 여자분들은 3분의 2공기 정도. 3분의 2공기가 얼마지?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여러분들 밖에서 외식하실 때 스탠밥 공기 기억나시나요? 스탠밥 공기로 해서 손가락 한마디를 내려보내면 그게 바로 3분의 2공기입니다. 요즘에는 뭐 즉석밥에도 다 그람수가 되어 있는데요. 3분의 2공기는 밥을 140g짜리다, 210g짜리는 1공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체중 조절하기 위해서 밥을 좀 줄여야지라고 한다면 1공기 드시는 것이 아니고 손가락 한마디만 내려가서 드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생선이나 고기를 드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달걀과 두부와 고기를 이용한 요리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분들이 저를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호등 영양사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신호등과 가지고 우리가 골고루 먹는 것이 어떻게 신호등이 적용되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신호등은 무슨 색깔이 있죠? 빨간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단백질, 피는 무슨 색깔일까요? 혈액은 빨간색. 고기의 살은 무슨 색깔이죠? 그렇죠. 피와 살을 만드는 음식이다 그래가지고 단백질 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기나 생선이나 달걀이나 두부가 바로 밥상에서 꼭 빼놓지 말고 드셔야 될 음식입니다. 왜냐하면은 고기나 생선을 드시면 한 4시간 정도는 든든하게 위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배고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밥이죠. 노란색 신호등 깜빡깜빡입니다. 너무 많이 드셔도 안 되고요. 너무 적게 드셔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하라는 신호등으로 해서 우리 밥상에서는 밥이나 빵이나 감자나 고구마나 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라고 해서 제가 노란 신호등에 비유했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파란색 신호등 뭘까요?
채소입니다. 자유롭게. 우리가 몇 명만 지나가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유롭게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드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청소기가 많은 맛을 좋아해요. 그렇죠? 청소해 주니까. 그런데 내 몸에 있는 혈관은 누가 청소해 줄까요? 바로 이 채소가 청소해 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식이섬유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가서 청소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소와 그 다음에 비타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거죠. 골고루 드신다는 건 이 세 가지가 밥상에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 밥상에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 혹은 없을까? 가능한 세 가지 맞춰 드시는 것이 영양의 균형이 잡힌 똑똑한 밥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요. 그럼 얼마큼 먹어야지 내 몸에 맞지? 라고 한다면 생선이나 고기는 몇 끼마다 하나 내지 두 개는 꼭 드셨으면 좋겠다. 싫으시면 하나 드셔도 상관없어요. 안 드시는 것보다는 드셔서 우리가 포만감 유지할 수 있고 혈액을 만들어주는 면역체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선이나 고기나 달걀 두부를 한 끼당 하나 내지 꼭 두 개는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밥은 얼마큼 먹어야 되지? 주의하라는 신호지만 최대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여자분들은 대체 3분의 2 공기 정도. 쌀밥과 보리밥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요. 쌀밥을 드실 때는 채소를 좀 더 많이 드시면 되거든요. 똑같은 잡곡밥과 같은 그런 영양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밥은 3분의 2 공기에서 1 공기 정도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유롭게 들 수 있는 것은 몇 끼, 두세 가지의 채소를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혹시 이 유튜브 보시면서도 아마 이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꼭 하고 떼었다가 주자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꼭 주자. 다시 한번요. 시작. 꼭 주자. 누구한테 주면 될까요? 그렇죠. 내 몸에 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주 똑똑한 균형 잡힌 식사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밥상을 한번 차려봤어요. 우리 집에 있는 밥상 한번 차려봤더니 제가 노란색 신호등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국과 나물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음식인 달걀이나 고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가 싫어요 라고 하면 달걀로 아니면 두부로 선택하시면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고기를 드셨다고 더 좋은 식사가 되고 두부 드셨다고 더 영양이 떨어지는 식사는 아니다라는 거 꼭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의 밥상 이렇게 차리는 겁니다. 어려우신가요? 그래서 이게 알맞게 드시면서 골고루 드시는 아주 건강 밥상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외식을 할 때 난 뭐 먹었으면 좋겠지라고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직장인들은. 그럴 때는요. 저희가 감히 권해드리는 거는 비빔밥과 쌈밥입니다. 비빔밥과 쌈밥은요. 우리가 다른 것을 음식을 조리할 때는 당분이 많이 들어가지만 비빔밥과 쌈밥에는 단순당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한 비빔밥이나 쌈밥을 드시면 골고루 영양이 잡힌 식사를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비빔밥과 쌈밥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교육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가가서 여러분과 함께 조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나요? 자,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조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메밀쌀 비빔밥 재료인데요. 여러분 확인해 주시겠어요? 자, 메밀쌀밥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고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달걀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예. 자, 두부가 있고 그 다음에 고기가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메밀쌀밥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조리하는 걸 조금 돕기 위해서 아직 안 썰었어.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그 식탁에 올려져 있는 식품을 갖다 한번 저기 재료하고 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자, 우선은 비빔밥 재료입니다. 메밀쌀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소고기를 다 가지고 계시죠? 여기 소고기 있습니다. 소고기 있습니다. 그리고 콩나물 있어야 되고요. 예, 콩나물이 없어요. 그건 저희가 콩나물과 시금치는 단체로 삶아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책상에 아마 당근하고 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빔밥 들어갈 때는 어떻게 썰으면 될까요? 채 썰어야죠. 이제 그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기에 보시는 여러분들이 있는 자 무하고 당근하고 애호박 그 다음에 표고버섯은 채를 썰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그렇죠? 자, 준비되셨나요? 네, 우선 장갑을 끼고요. 저도 장갑을 끼도록 하겠습니다. 칼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칼을 다루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장갑을 끼신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이 당근을 조금 단단하기 때문에 썰기가 조금 어려우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난 썰기도 싫은데 그냥 납작납작 썰을래. 그래도 괜찮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당근을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근 써실 때 하나 팁을 드리면 이게 동글동글하니까 넘어져요. 그러면 하나 면만 잘라놓고 이걸 세워놓고 채를 치시면 됩니다. 네. 네네네. 자, 이제 넘겨주세요. PPT는 하나 넘겨주세요. 조리하는 방법을 제가 앞에다 써놨으니까 보시면서.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비빔밥에서는 여러분들이 무하고 당근하고 애호박하고 표고버섯 우선은 일단은 채를 썰어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죠. 채를 써시다가 또 남으면 또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는 채 썰은 걸 갖다가 프라이팬에다가 볶아주는 역할까지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다 썰어만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무하고 그 다음에 당근을 채를 썰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꺼번에 볶을게요. 우선은 지금 볶으실 건가요? 네, 우선 썰어만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근에 대한 정보를 드리면 당근은요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익혀서 드시거나 거기다가 기름을 살짝 넣어서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당지수 떨어질 수 있고요. 당지수 낮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소화가 하는데 그 다음에 흡수되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당근 다 쓰셨어요? 아직 안 쓰셨어요? 예, 천천히 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애호박도 여러분들 썰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콩나물 삶을 때는 어떻게 삶으시나요? 예, 뚜껑을 열고 애당초 뚜껑을 열고 삶으시거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하실 뚜껑을 닫고 삶으시면 되는데요. 소금을 살짝 넣어가지고 삶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육수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럴 때 이 콩나물 삶은 물을 버리지 마시고 육수를 활용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오늘 콩나물하고 시금치는 우리 정다운 선생님이 대신 삶아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표고버섯 있잖아요. 이거 표고버섯은 이거를 갖다 따가지고 어떻게 하시나요? 육수 낼 때 쓰시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거 꼭지를 갖다가 졸여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볶음을 해가지고 같이 넣으셔도 괜찮고요. 오늘은 제가 그냥 이렇게 채 써는 걸로 볶아서 사용하는 걸 하겠습니다. 잘 썰어지시나요? 칼이 안 들어요? 그럼 안 되는데 혹시 그러신 거예요? 핑계 대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어르신들은 이렇게 채소가 좀 단단하거나 하면은요 무 비빔밥도 괜찮아요. 무채만 들기름에 볶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비빔밥을 해서 드셔도 괜찮고요.
핀만 치면 비빔밥은 반은 다 하신 거예요. 자, 무는요, 혹시 그릇이 없으실까요? 이거 무칠 그릇. 네. 혹시 앞에 요런 그릇 하나 있죠? 저기 소스 놓아드린 그 있죠? 그걸 비워서 여기다가 무를 갖다 놓은 다음에, 무는 그냥 하면은 좀 생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소금을 살짝씩 넣어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만 다 하시지 마시고요. 1인분 분량입니다. 1인분 분량. 조금만 하셔도 됩니다. 무만 그래서 열심히 쓰셨군요. 예.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1인분 분량으로 서 둘이 하시면은 2인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소금을 한 꼬집 정도 넣어가지고 살살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혹시 고춧가루가 있죠? 여러분들 앞에. 고춧물을 살짝 넣어주시면 예쁠 것 같아요. 예, 소금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금을 조금씩만 드려주시겠어요? 네네. 소금을 조금씩만 나눠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하기 전에 무생채는 이렇게 소금에 살짝 절거 놓으시면 아마 수분이 빠져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무하고 당근하고 표고버섯하고 다 채를 쓰셨으면 아직 뭐셨나요? 아직 뭐셨어요? 네. 저희가 드린 거라고 다 쓰는 게 아니고요. 1인분 분량 정도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예,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하셨으면 상추가 있죠. 상추는 한 장만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한 장만 채를 치시면 됩니다. 한 장만.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 도움으로 가겠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있나요? 자, 이렇게 접시에다가 이렇게 담아 두셔도 좋긴 할 것 같아요. 여기 들여진 접시에다 이렇게 내가 볶을 재료를 이렇게 4가지 해 놓으시면 되고요. 무만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소금에다가 절고 놓으면 물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벌써. 네. 그 물이 이렇게 나오면서 무가 이렇게 예쁘게 색이 좀 들여지게 되죠. 자. 예, 소금 여기 있습니다. 소금 여기서 좀만 드릴게요. 소금 좀 갖다 주시겠어요? 소금은 한 꼬집만 넣으셔야 돼요. 한 꼬집만. 많이 넣지 말고. 그래서 살짝만 절거질 정도로 해서 이렇게 무생채가 이렇게 절거질 정도로 해서 고춧가루 살짝 넣고 소금 살짝 넣어가지고 이렇게 묻혀 놓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으시면 짜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지금 시금치를 삶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금치하고 자, 콩나물은 한 5분 정도 삶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금치는 넣었다가 그냥 빼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금치도 살짝 이렇게 삶아 데쳐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채는 다 치셨죠? 네.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면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채는 다 치셨나요? 예. 아직까지 진행형이군요. 그쵸? 그래서 채 치는 거는 무, 애호박, 당근, 표고버섯, 상추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 채를 이렇게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 중에서 볶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예, 근데 애호박하고 당근을 볶아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애호박을 먼저 볶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근을 먼저 볶으시면 당근에 있는 붉은 물이 색이 나오기 때문에 애호박을 먼저 볶으시면 됩니다. 섞어. 예, 기름을 갖다가 식용유 갖다가 이제 드릴 겁니다. 기름이에요? 물이요? 자, 이제 프라이팬에 쓰시려면 조심하셔야 되는데 되지 않도록 잘 조심하십시오. 예? 식용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애호박하고, 아, 이쪽 분은 또 애호박을 또 반달 썰기 하셨네요. 좋습니다. 예. 애호박하고, 그 다음에 당근하고, 뭐 한꺼번에 넣으셨으면 한꺼번에 볶으셔도 괜찮긴 하는데요. 예. 자, 지금 볶으시고 계시네요. 애호박하고 그 다음에 당근하고 예 같이 볶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스냅 좋으신데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부회장님. 네. 자, 불 조절 잘 하시고요. 불이 너무 세면 탈 수 있으니까 예, 식용유를 먼저 두른 다음에 식용유를 충분히 둘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볶으신다고 정신 없으시죠? 자. 네, 이거 살살살 볶아주세요. 자, 애호박을 볶겠습니다.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살살. 볶으실 때에는 너무 센 불에서 부으시면 탈 수 있으니까 약한 불에서 살살살 볶아주시면 됩니다. 네. 자, 볶는 것이 이제 애호박이 다 볶아졌으면 그 옆에다가 이제 당근을 볶으시도록 하십니다. 예, 예. 네? 아, 다 볶으셨어요? 섞어서 볶으셨어요? 아, 네. 저기 표고버섯도 볶으셨어요? 아, 표고버섯도 볶으시면 돼요. 예, 표고도 볶아주세요. 뭐 상관없습니다. 네. 예쁘게 하려면은 따로따로 볶으시면 좋고요. 한꺼번에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볶으시는 거는 애호박하고 당근하고 버섯하고 볶으시는 겁니다. 자, 혹시 댁에서 계시는 분들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미리 이제 한쪽에서 삶고 하기 때문에 둘이서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집에서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러 번 볶다 보면 식용유가 부족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다 볶으셨나요? 네. 아, 네. 그러면 따로 꺼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기를 갖다 살짝 재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접시 없으시나요? 접시에다가 이렇게. 예. 버섯을 살살살 잘 볶아주시면 되고요. 예. 네, 고기를 볶으시는데 여러분들 앞에 있는 고기는 저희가 양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혹시 저울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울에서 이게 저울이 없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탁구공 크기 하나 정도 이렇게 자, 탁구공 크기 하나 정도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동글동글하게 이 정도 고기를 동글동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되셨죠? 네, 그럼 여기다가 볶아주시면 돼요. 이 정도 해서 볶아주시면 됩니다. 고기를. 야채 양이 많으면
두 분이서 지금 80g 볶아야 되는 거니까 그거 한 덩어리 다 볶으시면 돼요. 두 덩어리 볶아주시면 돼요. 자, 고기를 맨 프라이팬에 볶으시는데 집에서 하실 때에는 우리가 단맛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는 양파를 좀 갈아서 넣으시면 연육작용도 되고 단맛도 느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고기를 볶은 다음에 아스파탐 그래가지고 대체 감미료를 갖다가 살짝 식은 한 김 나간 다음에 저희가 넣어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기를 갖다가 살살살 볶아주세요. 그래서 냄새를 잡는 방법도 여기다가 양파를 집어넣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집에 계실 때 후춧가루 살짝 넣어도 괜찮고요. 참기름을 넣으셔 미리 살짝 양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다 볶으셨으면 이제 또 꺼내셔야죠. 네, 고기가 다 볶아셨나요? 제일 빠르시군요. 자, 이 고기 볶은 것도 우리가 하네. 여기 옆에다가 난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뭐가 남았죠? 비빔밥에서? 계란입니다. 그래서 달걀을 갖다가 한번 이 프라이팬 닦지 않으셔도 될까요? 달걀 프라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집에서 사용하실 때 이 달걀을 쓰실 때는 물에 한번 닦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달걀이 나오는 과정을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물에 한번 닦아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름을 좀 나눠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기름 드릴게요. 자, 기름을 좀 나눠주시면 거기다 프라이를 해주시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잘 진행이 되시나요? 저기 기름 좀 주세요. 다 계란 프라이 하신 분들 기름을 또 가져가시면 돼요. 자, 달걀 프라이를 하실 때에 기름이 너무 작으면 퍼져요. 예, 기름 좀 넉넉히 하셔야지 예쁜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달걀을 갖다 완숙으로 드시겠다 그러면은 엎으셔서 완전히 익혀 드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반숙으로 해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불 좀 줄이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으네요. 네, 불을 좀 고기를 따로 빼놓으시고요. 자, 기름 좀 주시겠어요? 자, 제가 달걀을 맨 마지막에 해드린 이유는 달걀 만진 손은 다시 입에 들어가는 음식에 손이 닿아서는 안 됩니다. 예. 기름 드리겠습니다. 계란 프라이 해주셔야 돼요. 자, 달걀 프라이를 예쁘게 한번 붙여보시겠어요? 우리는 한 면만 붓도록 할게요. 예쁘게 그냥 이렇게 보이게끔. 자, 다 하셨으면 이제 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때, 밥이 준비가 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밥 그릇을 한번 준비해 볼게요. 밥이 어디 있어요? 그릇. 예. 자, 그릇에다 이제 예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숟가락. 네네. 자, 일단은 그릇을 나눠 드릴 텐데요. 이제 조리가 끝났으니까 밥을 예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드시는 이제 그릇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밥을 먼저 담으시고, 네, 달걀 예쁘게 한번 붙여볼게요. 네. 자, 밥을 한번, 요게 지금 몇 g인지 먼저 확인하시고요. 이게 210g이다 그러면 한 공기고요. 거기서 나는 한 숟가락을 좀 빼야 되겠다라고 한 3분의 2 공기 드시면 빼시면 됩니다. 자, 네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올려야 되는데. 자, 우리가 고추장이 있죠. 고추장은 양념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고추장을 드렸잖아요. 여기 고추장이 드렸습니다. 요거 하나가 10g이에요. 10g이라고 하면 소금 1g에 해당이 되거든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권장하는 거 하루에 10g 정도 드셨으면 좋겠다. 그럼 한 끼당 2g 정도 드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가 소금 1g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갖다가 따서 자, 고추장을 한번 따볼까요? 장갑 껴서, 저도 장갑 껴서 안 되네요. 장갑을 뺀 다음에 자, 고추장이 잘 안 따지죠? 자, 그러면 고추장을 갖다가 이거 양념할 수 있는 저기 tan기 하나만 주시겠어요? 양념할 수 있는 걸로. 아, 그래요? 아, 여기다가요? 아, 네네네. 아, 전 하고 있어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밥 먹는 숟가락으로 한 2스푼 정도 되는 분량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참기름이 있으시죠? 앞에 참기름 혹시 있으시나요? 참기름이 없나요? 아, 참기름 드리겠습니다. 참기름을 살짝 넣고요. 네.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시는 저분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고추장을 살살살 양념을 하시면 됩니다. 예, 참기름 드릴게요. 다 볶으셨나요? 계란 후라이 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기름에다가 참기름은 나중에 넣으셔도 괜찮긴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밥을 이렇게 담으셨나요? 그릇에다 밥을 담으십시오. 예, 담으셨어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해서 이렇게 채소 볶아 놓으신 거 있죠? 그걸 예쁘게 한번 담아 보세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하면 한 그릇 비빔밥이 나왔죠? 잘 나오셨나요? 거기다가 고추장을 살짝 얹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 드셔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거는 조금 이따 드셨으면 좋겠어요. 쌈밥까지 하고 드시자고요. 아, 계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계란. 자, 완성됐습니다. 아, 무생채 넣이죠. 무생채 옆에다 넣어야죠. 비빔밥에 넣어야죠. 어우, 잘 말씀해 주셨네요. 자, 채소가 많죠? 네, 맞아요. 네,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미 잡곡밥에는 식이섬유소가 많아요. 그래서 혈당을 천천히 높여주고 우리가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잡곡밥을 드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가 소화력이 좀 떨어졌어. 그럼 흰쌀밥 드셔도 무방하다. 밥은 밥 양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곤약 쌀밥이라든지 컬리플라워 밥이라든지 하는 밥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식품들은 쌀은 아니에요. 그래서 포만감은 오래 줄 수 있는데 오히려 밥량이 부족해서 저혈당에 빠질 위험에 노출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밥들은 내가 포만감을 좀 충분히 가져오고 싶어 하실 때 선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다른 거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아까 여기 고기를 쓰셨잖아요. 고기를 볶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쓰는 대체 감미료라는 게 있어요. 그 대체 감미료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우리 정담 선생님 말씀해 주실 거거든요. 우리가 왜 가끔 초고추장에 이렇게 밥 좀 비벼 먹고 싶고 뭐 초밥 같은 거 좀 만들어서 먹고 싶을 때 단맛은 줘야 되는데 설탕 왕 부으면 안 될 것 같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쉽게 말하면 스테비아, 뭐 설탕 대신에 스테비아, 알룰로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단맛을 조금 이용하시는 건 괜찮아요. 단 그걸 너무 맹신해서 이건 당 안 올린대서 하고 계속 그걸 넉넉하게 사용하신다거나 하는 건 별로 권장되지 않으니 내가 참지 못하겠다 할 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대체 감미료라고 하는 거 집에 쓰신 유수가 있잖아요. 당원이라고 하는 거, 아스파탐이라고 하는 화인 스위트, 고인 스위트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뜨거운 음식에 넣으면 쓴맛이 날 수가 있어요. 단백질이 변성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한 김 나간 다음에 사용하시면 충분히 단맛을 느낄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든지 단맛도 샐러드 드레싱해서 드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채소가 많고 샐러드를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모든 샐러드를 갖다 모아서 간장하고 식초하고 올리브기름하고 그거 대체 감미료를 살짝 넣으신다면 훌륭한 소스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샐러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비빔밥 잘 만드셨나요? 네, 지금 드시는 건 아니고 잠시 기다렸다 우리 쌈밥까지 만들고 나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쌈밥인데요. 쌈밥을 만드는 거는 어차피 쌈밥은 고기만 굽고 쌈장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고기 굽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기를 굽는 동안에 제가 쌈장 만드는 거 먼저 시작을 하고 고기 굽도록 하겠습니다. 쌈장은 여러분들 된장하고 두부하고 섞어서 드시면은 된장의 짠맛을 감소시켜 줄 수 있고요. 자칫 우리가 단백질을 다 적게 드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두부를 갖다 넣어서 드시면 훨씬 훌륭한 쌈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쌈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쌈장이 없어요? 아, 그러시군요. 아, 죄송합니다. 된장입니다. 된장에다가 두부를 갖다가 똑같은 양의 두부를 갖다가 여기 두부 드린 것이 있죠? 요 두부에다가 두부를 갖다 좀 짜야 돼요, 사실은. 장갑 좀 주시겠어요? 이걸 조물락조물락 해주세요. 자, 두부의 물기를 조금 옆에다 뺀 다음에 으깨세요. 두부를 으깨세요. 두부 으깨나 집에서 하실 때에는 으깬 두부를 갖다가 이렇게 물을 좀 빼시면 수분을 좀 빼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럼 이 두부만큼 된장을 넣어서 같은 양으로 해서 한번 묻혀보세요. 예, 그럼 거기다가 된장을 갖다 넣어드리겠습니다. 두부 조금만 더 넣을게요. 두부가 좀 너무 많거든요. 반만. 네, 됐어요. 예. 자, 이 정도에서. 자, 두부 반, 된장 반. 그렇게 넣으시고요. 아,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 된장을 좀 덜 넣으셔도 괜찮아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살짝, 색깔이 좀 너무 그렇다. 그러면 고춧가루 살짝 넣으셔도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두부를 넣으시면은 된장도 콩으로 만든 거고 두부도 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기를 드실 때 보면 쌈을 드시면서 마늘도 드셔야 되고 청양고추도 드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따로 드시면 그러니까 쌈장에다 같이 넣어서 드시면 번거롭지가 않으세요. 그리고 염도도 많이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마늘 갖다가 혹시 마늘 갖다가 편을 자른 거 있으시나요? 없으시죠? 저희가 나눠 드릴게요. 그러면 마늘하고 여기다 고춧가루 좀만 넣어주시고요. 고춧가루 넣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기름 좀 넣으시고요. 마요네즈 있죠? 혹시 마요네즈 가지고 계시나요? 네, 마요네즈 갖다가 요걸 갖다가 한 봉을 갖다가 다 넣지 마시고 농도 조절하기 용이거든요. 그리고 고소한 맛을 내기 때문에 여기다가 된장을 많이 만드실 것 같으면 하나 다 넣으셔야 되고요. 하나 당도 다 들어가서 한번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춧가루가 없으시나요? 네. 고춧가루 갖다 넣어서 색깔을 이렇게 넣어서 그 다음에 혹시 청양고추 있으시죠? 요 앞에. 청양고추도 송송송 썰어가지고 쌈장에다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양고추도 송송송송 하나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넣으시면 매우니까 본인들의 기호에 따라서 매운 거 싫어하시면은 그냥 풋고추 사용하셔도 되고요. 집에서 하실 때는. 그다음에 나는 매운 게 좋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청양고추 좀 넣으셔가지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게 넣지 마시고 청양고추하고 마요네즈 넣고 그다음 참기름을 좀 넣으십시오. 참기름을 좀 넣으셔도 됩니다. 참기름 드릴게요. 네. 농도 조절하기 위함이니까요. 안 되면 여기다가 참기름을 좀 넣으시면 됩니다. 참기름 넣어서 이렇게 무치시면은요. 아주 훌륭한 쌈장이 됩니다. 우리가 쌈장을 사서 드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집에서 맛있게 무쳐 드시면 아주 훌륭한 쌈장이 됩니다. 지금은 비빔밥 시간이 아니고 이제는 쌈밥 시간입니다. 자, 쌈장 다 만들어 놓으셨나요? 네, 그러면 쌈장은 다 완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쌈장이 보통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끔 고춧가루 농도 조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은 어르신들이 매운 거 싫어하시면은 풋고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마도 맛을 보시면 된장만 드시는 것보다 두부를 넣었을 때, 그 다음에 참기름을 넣어서 드시면 훨씬 고소하기도 하고요. 짜지가 않기 때문에 좀 넉넉히 쌈장을 드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반찬으로 우리가 두부를 드실 수 있지만 이렇게 쌈장에다가 넣어서 드시면 염분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고소한 맛도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손이 가지 않게끔 마늘하고 고추 같이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쌈장 이렇게 다 만드셨나요? 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고기를 구워야 되겠죠? 예, 고기를 굽는데 저희가 이렇게 고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요거 하나가 100g이에요. 100g인데요. 사실은 이게 탁구온 크기가 40g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기름 있는 부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80g이 될 것 같고요. 원래 하루에 제가 손가락 5개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렇게 되는 게 200g이에요. 하루에 이만큼을 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고기만 드실 때.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고기를 드시면 하루에 드시는 양이 200g. 소고기가 됐던 닭고기가 됐던 아니면은 돼지고기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한 끼 식사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쪽만 굽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후라이팬에 하신 다음에요. 자, 이것도 집에서 고기를 구우실 때는요. 양파나 대파 있잖아요. 옆에다 같이 넣고 구우시면 누린내도 고기 냄새도 우리가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기와 같이 양파 구운 거 하고 대파 구운 거 같이 드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팬에 고기를 한번 구워주세요. 소고기는 살짝 덜 익어도 괜찮은데 돼지고기는 완전히 익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팁을 드리면 집에서 고기 구우실 때 냄새가 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요. 핏물이 나오잖아요. 그걸 좀 닦아내시면 돼요. 핏물이 나오는 걸 좀 닦아내시면 누린내가 좀 덜 났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한번 구워주세요. 두 분 계시면 2조각 구우셔야죠. 한 조각밖에 없으시죠? 아, 2개 있어요. 아, 2개 있으세요? 예. 혼자 드실 수 있는 건 1조각 정도면 되고요. 네. 그리고 고기 구울 때는 이게 위에서 이렇게 육즙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밑에 게 거의 익은 거예요. 그때 뒤집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뒤집지 마시고요. 자, 여기다가 원래는 이제 후추를 갖다 살짝 뿌리셔도 되고요. 집에 계시면은 생강즙을 살짝 넣으시거나 이렇게 양파즙 같이 절여 놓으시면 냄새를 많이 줄일 수가 있고 단맛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와, 멋있으신데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고기를 잘 익혀가면서 앞뒤로 잘 익혀가시면서 고기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고기가 익는 사이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쌈은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끔 얼마든지 종류를 다양하게 하실 수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깻잎만 드셔도 괜찮고 상추만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채소를 갖다가 오늘 한번 드리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깻잎을 드실 때 쌈을 어떻게 드시나요? 고기를 어디다 넣으시나요? 쌈 위에 이쪽에다 넣으시는 게 맞습니다. 뒷면에 이게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쌈을 싸서 이렇게 모아지면 내가 넘기면서는 여기 부드러운 부분이 목을 넘기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또 하나 상추도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드실 때에는 여기에다가 고기를 넣거나 밥을 넣어서 싸서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채소 드실 때 항상 뒷면으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아마 지금 양배추 찐 것이 올라가 있거든요. 양배추 찐 것도 해서 같이 쌈을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기 잘 구워지고 있나요? 네, 너무 불이 세네요. 네. 처음에는 센 불에서 구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육즙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그다음 불을 약간 줄이시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구우실 때 남아있는 마늘 있잖아요. 마늘 갖다가 넣어서 구워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 매운 것이 너무 위가 아프다라고 하면 구워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늘 넣어가지고 같이 구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배추는 뒤집지 않아도 괜찮아요. 앞이나 뒤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배추쌈 드실 때는 그냥 앞에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잘라서 구우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접시 하나만 주실 수 있나요, 선생님? 자, 각자 접시 하나씩 있나요? 접시 드릴 거 있나요? 없어요? 자, 상차림 한번 하는데 저리 가도 좀 될까요? 가도 이동해도 되나요? 네. 자,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 없죠? 야, 이제 잘라가면서 이제 고기 너무 멋지게 구시는데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먹을 만큼의 예쁘게 데코레이션도 한번 필요해요. 우리 친구는 데코레이션 하면 좋겠네, 그죠? 지금까지 쌈 생걸로 해서 그 다음에 양배추까지 해가지고 쌈장 있으니까 옆에다 쌈장을 딱 넣어서 한번 해보실까요? 준비해 보실까요? 네. 고기까지 다 구워지면 네, 됩니다. 네. 조리가 끝난 겁니다. 고기를 안 드실 건가요? 드실 거죠. 네,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태우지 마시고 노릇노릇 굽는 것까지 태우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태우지 말고요. 그 다음에 예쁘게 접시에다 한번 데코레이션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접시 여기 배추쌈에다가 얹어놓고 여기다 배추도 넣고 상추도 넣고 깻잎도 넣고 양배추도 넣고 자, 그리고 우리가 팁을 드리자면 집에서 계실 때 우리가 숙쌈이라고 하잖아요. 삶은 걸로 드실 때 호박잎이라든지 양배추라든지 깻잎도 쪄서 드셔도 괜찮거든요. 소화기능이 약하신 분들 그러면 그 쌈장은 끓이시면 돼요. 된장을 마늘 넣고 육수 좀 넣어가지고 끓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숙쌈에는 끓인 쌈장이 맞고요. 그 다음에 생쌈에는 이렇게 된장을 지금 아까 만드신 것처럼 두부를 넣어가지고 만드시면 훨씬 좋은 그런 쌈장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도 한번 차려볼까요? 고기 구워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한번 담아볼래, 예쁘게? 이렇게 해서. 자, 한번 예쁘게 접시에다 한번 담아볼까요? 채소를. 배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추하고 깻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양배추가 있죠. 이거 안 넣네, 아까. 자, 다 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 양배추까지 넣으면 쌈이 다 됐죠? 네, 만약에 나는 고추 같은 걸 따로 먹고 싶다 하면 고추 같은 걸 더 얹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색을 좀 내고 싶으시면 우리가 아까 쓰고 난 당근 있었잖아요. 당근도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놓으시면은 아마 색이 아마 예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고기를 이렇게 놓고 고기를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자, 예쁘게 데코 하시나요? 잘하셨네요. 고기가 진짜 먹으면서 이렇게 잘 볶으셨어요. 예, 누가 봐도 먹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그러세요? 예, 고기 너무 잘 볶으셨네요. 자, 그럼 이제 예쁘게 이게 쌈해서 드시면 될 것 같네요. 거기다가 고기도 얹고 쌈장도 얹고 해가지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구우셨어요. 예, 거기다가 해서 예, 깻잎도 좀 넣으시고 예, 예쁘게 데코레이션 하시네요. 여기는 무생채는 그대로 있네요. 이거 비빔밥이 안 들어갔나 봐요. 네. 예. 아주 푸짐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푸짐하게 놓으셨네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푸짐하게 이렇게 데코레이션 하셨네요. 네.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밖에서 외식을 하실 때에도 고기만 드시지 말고 이렇게 쌈이랑 같이 드시면 채소도 넉넉히 드시면 포만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기에 있는 기름이 포화지방이라고 하는 지방을 우리 몸에 들어가서 채소가 같이 들어가서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이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양이 작은 편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늘 모임이 있다 그러면 아침, 점심에 고기나 생선을 드시지 마시고 밖에서 고기를 갖다 200g, 1인분에 200g 드시면 하루의 양을 다 드신 겁니다. 어떻게 맛이 있으시나요? 쌈장이 어떠신가요? 쌈장이? 쌈장이 기가 막히게 맛있네요. 예, 쌈장이 어떠신가요? 맛이 있으시나요? 아, 맛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쌈장에 고기도 넣으셨어요? 아, 네. 그래서 네, 혹시 쌈장을 이렇게 드시면 훨씬 더 단백질 섭취 가능하기 때문에 짜진 않으실 거예요. 예. 쌈장 혹시 맛을 보셨나요? 네, 쌈장이 어떠세요? 이거 맛은 못 봐요. 한 맛은 보세요. 한번. 네. 네, 네. 그래서 같이 네네. 예, 저 저기 만들어 놨긴 했는데 그러세요. 한번 친구 한번 먹어볼래 쌈장을? 네. 그래서 아마 훨씬 싱거울 거예요. 쌈만 들어간 것보다 같아요. 싱겁죠. 그래서 두부를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 그다음 염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자분들에게는 이제 갱년기 이후에는 에스트로겐 때문에 걱정하시잖아요. 이 두부가 에스트로겐,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에게는 소화도 잘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어르신들에게는 두부나 연두부, 그리고 집에서 왜 요리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 볶고 프라이팬 사용하기 힘드시면 연두부에다 양념장만 살짝 올려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연두부 양념장 올려서 드시면 연두부 팩에 남아 있는 거 하나가 생선 2토막에 해당이 되거든요. 큰 거는. 그래서 그렇게 드셔도 그렇죠. 2팩에만한 연두부를 드시면 달걀 2개이거나 고기 아까 말씀드린 그 타코원 크기만한 거, 그래서 고기 요만큼 드시는 거랑 같은 거니까 그렇게 드셔도 영양으로 굉장히 우수한 식품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아니, 밥을 드실 때 연두부에 양념장에 드셔도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이렇게 쌈밥을 드시거나 비빔밥을 드시면 염분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어요. 나물 같은 거, 생선 같은 거 다 해가지고 물에 반찬을 드시게 되면 자칫하면 염분이 좀 많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한 그릇에 드실 때에는 채소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채소가 몸에 있는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시켜줘서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고추장도 그렇게 많이 넣진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분을 줄일 수가 있고요. 쌈장을 또 두부랑 같이 만드니까 또 염분을 또 반으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생활에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찍먹과 부먹이 있습니다. 음식을 만드실 때 찍먹을 하시겠어요? 부먹을 하시겠어요? 부먹. 찍먹. 아니, 찐 게 아니고 찍어서 먹는 거. 예. 왜냐하면 잘하고 계시네요. 찍어서 먹는 걸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음식을 하실 때 혈압이 있거나 심장증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음식에 간을 하면은 그 식품이 간을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웬만큼 간을 해가지고는 저기 맛을 못 느끼세요. 그런데 찍어 드시면 훨씬 좋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고기 드시러 가실 때는 양념된 고기보다는 이렇게 생고기에다가 기름장에 찍어 드시면 소금을 별로 많이 안 드시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두부 같은 거 부치더라도 처음부터 졸이지 마시고 프라이팬에 부어서 양념장 올리시거나 연두부같이 양념장 올리시면 훨씬 더 염분을 줄일 수 있는 거고, 계란 같은 경우는 달걀은 찜을 하시는 것보다 프라이 하시면 소금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염분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식물성 기름은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기름, 여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무슨 포도씨유 이런 거 있잖아요. 식물성 기름은 충분히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오늘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양이 골고 들어간 비빔밥하고 그 다음에 쌈밥을 말씀드렸는데요. 쌈밥은 돼지고기 활용하셔도 괜찮고 그냥 다른 고기 사용하셔도 괜찮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쌈밥을 통해서 채소 좀 넉넉히 드시는 습관, 그리고 잊지 않으셨죠? 신호등 잊지 않으셨죠? 빨간색은 어떤 음식이라 했죠? 단백질입니다. 오늘 드신 것 중에 단백질이 뭐가 있었을까요? 두부, 달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두부 보여드렸잖아요. 그 두부 여기 앞에 있었잖아요, 상에. 그 두부가 바로 달걀 하나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그 두부가 바로 고기 탁구크기랑 똑같다는 소리예요. 그 내가 뭘 좋아하는지 상황에 따라서 고기나 달걀이나 두부가 다 똑같으니까 꼭 드셔야 되는 거고요. 주의하세요. 깜빡깜빡 뭘까요? 깜빡깜빡 신호등? 탄수화물. 예, 그래서 밥을 드시면서 감자국 끓이고 감자볶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밥을 드실 때는 감자나 고구마를 드시지 않고 밥만 드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파란색 신호등이 뭐였을까요? 채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신호등이 완전히 밥상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되셨나요? 항상 식사 전에는 우리가 신호등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음식을 드시든지 간에 내가 너무 많이 드셨던 분들이라면 거꾸로 식사하시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고깃집에 가가지고 밥부터 드신 분 없잖아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고기를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면 거꾸로 드시면 훨씬 채소도 많이 드실 수 있고 밥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그렇고 쌈밥과 그다음에 비빔밥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도와주신 우리 정다운 선생님도 있는데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